네, 경상권 대형 산불 주불이 오늘 오후 완전 진화됐습니다. 다시는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산불 역대 두 번째로 길게 지속된 산불이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졌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많은 분께서 산불 진화 상황들 다 지켜보셔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미 이제 강한 이 바람 그리고 또 이 현장에서 산세가 굉장히 험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또 현장에서의 바람 상황들이 굉장히 좀 다변화,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화재 진압을 굉장히 어렵게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화재가 또 강하게 형성되고 또 강하게 형성된 이 화재로 인해서 강한 상승 기류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화라고 하는 불티가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여기저기 계속 불이 옮겨 붙는 그래서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피해 확대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또 험준한 산세 같은 경우도 사실 일반 평지보다도 훨씬 빠르게 산불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확산세도 빠르고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져서 진압의 효율성이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요인이 되면서 산불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기상과 지형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교수께서 보시기에도 다른 화재 발생 시보다 훨씬 더 좀 상황이 어렵던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지형 자체도 상당히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람도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방향도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요. 또 바람도 생각보다 굉장히 골바람이라고 하는 이 바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면서 오히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현장 안에 바람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내부에서는 뭐 초속 20m 이상의 강풍들이 계속 불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좀 화재 진압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번에 의성 화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한 바람의 패턴이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바람이 잠잠하다가 오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진압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에 또 바람이 점점 거세지면서 또 야간에는 또 진압 활동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계속 화재들이 꺼질 듯하면서도 또 그다음 원상태로 복원되거나 더 확산세가 빠른 이런 특성들도 나타나서 굉장히 좀 이 진압으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은 그런 현장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이 두꺼운 낙엽층의 지중화 양상이란 것도 마지막까지 좀 진화를 어렵게 한 요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지중화 현상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두꺼운 낙엽층이 굉장히 이제 여기는 굉장히 험준한 산맥이기 때문에요. 산이기 때문에 인적들이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낙엽들이 오랫동안 쌓여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화재가 우리가 발생하면 나무들만 탄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이제 떨어져서 쌓여 있는 이 낙엽층들이 대부분 다 이제 가연물로서 굉장히 강하게 확산을 하는데 기여를 하는 가연물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쌓여 있는 낙엽층이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은 거의 1m 이상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위에서 공중 진압이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표면상의 불들은 꺼진다 하더라도 이 낙엽층 안쪽으로 깊숙하게 이런 살아있는 불티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서 굉장히 천천히 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잔불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잔불 진화를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현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한계들 때문에 이런 잔불 진화, 뭐 최초에 이제 주불을 진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또 잔불 진화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임도를 많이 구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임도를 많이 구축을 하면 이런 해결책이 될까요? 임도를 많이 구축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도를 이제 많이 개발한다는 건 어쨌든 산의 지형이라든지 산림 자체를 일부 훼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생태계나 자연에 대한 보호를 또 방점을 찍으시는 분들은 임도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임도를 설치함으로써 여기가 또 오히려 바람이 잘 통하면서 화재 확산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어쨌든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임도 설치라는 것은 우리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화재를 진압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현장까지 일단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진압을 잘하든 말든 할 텐데요. 지금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 또 그리고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형화된 장비나 고도화 높은 성능의 요구가 되는 장비들 같은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제약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분별하게 임도를 많이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또 그리고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점 중심으로라도 최소한의 이런 화재 진압이라든지 안전을 위한 이런 임도의 설치 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위치나 뭐 여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임도라는 것을 만들 때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까요? 뭐 사실은 이게
얼마나 많이 특정하기는 만드느냐 어렵겠죠? 이런 것. 예. 이건 실제로 지금이라도 만든다고 한다면 필요한 지역부터 선별해서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다 만들었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접근할 수 있으면 이 다음부터는 지상대원들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거점 중심으로 정해서 임도를 확충해 나간다면 네. 짧은 기간 안에도 어느 정도 확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계속 이러한 부분도 더 늘려 나가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임도도 그렇지만 이제 화재를 우리가 겪고 나니까 앞으로는 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뭐 국내 산림 지형상 헬기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소와 진화용 항공기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그런데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것을 좀 이용하는 게 진화에 용이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을 한꺼번에 뿌려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공중 진압의 효과가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항공기, 이를테면 이제 고정익 항공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산불 진화의 어떤 효과성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넓은 지역에 많은 동시에 살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같이 험준한 지역 또 그렇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물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런 이 고정익 항공기가 더 유리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담수 용량이 한 번에 많은 물을 뿌려줄 수 있긴 하지만 물을 담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이착륙할 수 있는 이제 활주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의 확보들도 반드시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적응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상당히 좀 많은 검토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항공기보다는 지금 현재 많이 얘기되고 있는 대형 헬기 도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우리나라의 운용상으로나 또 적응성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헬기를 한다라고 해도 노후화됐던 걸 좀 빠르게 그 주기에 맞게 교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일반 국민분들도 조금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헬기라든지 항공기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됐다, 기령이 오래됐다는 것만 자체 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을 교체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항공기 같은 건 굉장히 이제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굉장히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요. 정비라든지 유지 관리가 다른 어떤 장비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오버홀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헬기를 다 분해했다가 다시 한번 재조립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의 정비가 5년에서 10년 혹은 또 비행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장비의 교체에 있어서 이 부품의 교체에 있어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연식이 오래됐다라는 것 자체를 뭐 문제 삼긴 좀 어렵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더라도 항상 사용 가능하고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유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잘 하는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헬기들이 사실은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효율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노화에 대한 좀 다른 시각을 또 이제 공유해 주셔서 그럼 진화 인력 부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요? 진화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공중진화대 그리고 산불 특수진화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 예방진화대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그룹핑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특수진화대라든지 공중진화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전문성 또 그리고 훈련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장비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숫자로 본다면 전국 단위로 본다면 한 5,600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국에 각각 다 이제 분산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산불 진압 인력에 대한 부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의 장비의 고도화, 지상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인력 규모를 좀 더 확충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산불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또 일단 전문화된 인원들을 무한정으로 많이 만들어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각 지역별로 확보하고 있는 전문 진화대라든지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더 충분히 확충하는 부분들 혹은 또 이런 분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상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어떤 개선책을 논의하고 실제로 이어지려면 사실은 예산 문제가 또 끼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해주신 방안들을 좀 적용을 시키면 가능해질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항공기를 다 뭐 양적으로 그러니까 인원이든 장비든 양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들 물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준다라는 부분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개념은 사실 예산 운용상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다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갖추거나 확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 정확히 좀 볼 필요는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라든지 또 예산의 추진 또 그리고 어떤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되냐 어떻게 보면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장비를 더 많이 확충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순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형 헬기 한 대 가격이 일반 소형 헬기나 중형 헬기 한 2배,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적인 부담들도 사실은 앞으로 이제 항공기를 교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형화하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 중장기적인 계획들도 필요하고요. 예. 인력들의 확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문화된 인력들을 많이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전문 진화대, 뭐 이를테면 계약직으로 운영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이런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기간에 많은 인력들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계약직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 정규직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인력 운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보면서 우리가 좀 예산 확보나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경북 지역의 경우 비슷한 산림 면적을 가진 강원도보다 장비가 부족하다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지금 많이 얘기되는 이 장비 얘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상 소화 장치라는 건데요. 네. 사실은 비상 소화 장치는 산불 진화용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원래 취지는 도심 내에서의 뭐 쪽방촌이라든지 또 네. 일단 밀집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소방대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주민들이 직접 쓸 수 있게끔 소화전의 개념인데요. 이런 것들 비상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강원도 지역에서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외딴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소방대 접근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어려운 지역에 이런 비상 소화 장치들을 설치해서 화재 산불 시에 이제 이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또 출동한 소방대들이 이용함으로써 산불 진압에 이용하게끔 이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된 바로는 산림 인근 지역의 비상소화 장치 전국에 한 2,800여 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3분의 2 정도가 이제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경북 지역에도 이렇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런 비상소화 장치라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게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했을 때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화재에 대응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소방대라든지 또 진압대들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산불을 끌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어쨌든 비상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수원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외딴 마을이나 외진 곳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비상 소화 장치만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수원들을 연결하려면 배관이라든지 이런 공급 체계들도 다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우리가 필요하다고 많이 곳곳에 다 설치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분들께서 오히려 빠른 대피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제 불을 끌려는 노력들 하다 오히려 대피 시점을 놓쳐서 네.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시설들의 설치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뭐 지역별 차이에 착안해서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사실 또 눈길을 끌었던 건 우려됐던 부분은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는 부분. 그런 만큼 정부 당국에서도 좀 어떤 그 지시 체계라든지 지휘 체계에 있어서 혼란이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켜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여러 군데 현장이 대부분 또 한 현장이 아니라 여러 군데 현장이 다 대규모 산불로서 대응 예. 3단계 이상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산불 당국이나 혹은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지휘 체계가 크게 뭐 혼선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전까지는 이러한 역량들을 집중해서 뭔가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여러 군데를 또 각각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닥쳤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렇게 보면 이제 한 군데 현장에 집중하는 이런 이제 대응 체계보다는 여러 현장에 동시적으로 이런 부분들 자원의 배분이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또 인력의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서 여러 군데의 산불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는 것들 또 이런 것들 지금의 체계의 어떤 한계를 조금 더 보완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많이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피하는 과정에서의 사망자들이 상당히 많이 네, 발생했다라는 네. 점, 이 부분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불 진압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산불 진압의 후순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 산불이 발생했을 때
동시에 같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대응 체계에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주민들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이재민들 걱정도 되는데 무엇보다 일상 복귀 소식이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당장 날씨도 굉장히 추워져서요. 고령자들이 많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예, 일단 뭐 이 이재민 분들께서는 뭐 이를테면 지금 환경도 임시 주거 혹은 또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시는 만큼 여러모로 불편함도 있고 사실은 또 이제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빠른 원상 복귀, 생활 속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대부분 이렇게 산불로 인한 이제 이재민들 이런 분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들이 상당히 장기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집이라든지 또 생활 환경 자체가 다 이제 소실됐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장기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편의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심리적인 건강 상태, 위생이라든지 보건 상태 등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고령자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같이 집단으로 생활하시게 되는 상황에서 이를테면 감염병의 위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또 이를테면 또 고령이기 때문에 장기 질환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의 현실적인 의료 지원 같은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주거 보건이라든지 생활환경 보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구 절차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제 보상 수준 같은 것들을 정할 때도 이분들의 이 상태, 이분들이 또 바라시는 바들을 최대한 좀 반영하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 주목해야 할 부분 뒷불 재발하나 또 새로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우리가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경상권에 건조특보도 발효가 됐다라고 해서 오늘 밤에도 좀 산불 감시 체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산불 뭐 전국적으로 건조한 상황들은 앞으로 다음 주 계속 이어질 거고요. 특히 이제 산불이 이미 발생해서 지금 완료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당분간 며칠 사이는 계속 이제 잔불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오늘 밤부터 건조해지고 또 내일 모레부터는 또 추위도 풀리면서 온도가 상승하면 이런 상황에서 또 재발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또 전혀 다른 지역에서의 또 산불 발생의 우려들도 상당히 높아지는 시점이거든요. 네. 특히 또 우려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집중되는 시기가 4월 첫째 주 주말, 한마디로 식목일이나 한식이 껴있는 이 시기거든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주가 되는데요. 이렇게 산불의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또 다른 또 대형 산불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 우리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 주 그리고 또 이번 주 주말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때보다도 각별하게 일반 국민들께서 산불 예방에 좀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더욱 중요하겠네요. 예. 자,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